강현구의 주변 사람. 안녕하세요, 강현구입니다. 날이 너무 덥습니다. 날이 더워진 만큼 신경 써야 하는 것도 있는데요, 바로 건강과 위생입니다. 자취를 시작하고 첫 여름을 맞는 제가 최근 정말 크게 놀랐습니다. 쓰레기를 빨리빨리 치우지 않으면 벌레가 꼬이더라고요. 음식도 상온에 두면 금방 상해서 먹지도 못합니다. 여름 정말 무시무시한 계절인데요, 위생 그리고 건강 각별히 신경 쓰면서 이번 여름 슬기롭게 이겨내보자고요. 주변에서 중심으로, 중심에서 주변으로, 강현구의 주변 사람 지금 만나봅니다. 강현구의 주변 사람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요, 제 방송병 선임이자 정말 자주자주 만나죠. 이번 달에 3번 만났습니다. 박종호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호입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번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일단 그 하태성 씨의 방송을 보고 왔거든요. 네. 그분의 선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원 다니고 있는 박종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선임, 태성 씨의 선임. 저한테는 사실 하늘 같은 선임. 그렇죠. 제가 이등병 때 병장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겸상을 하는 친구가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너무 편하게 풀어준 것 같아요. 바짝 긴장해서 예의 갖춰서 진행해 볼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자, 제가 이제 대학원의 3학기를 끝내고 지금 종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강을, 네. 상당히 편한 상태로 이번 방송을 임하게 돼서 하태성 씨의 방송도 듣고 조금 여유롭게 이곳을 찾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종강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대학원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미디어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또 세부 전공으로 따지면 저널리즘.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언론에 대한 것들, 그리고 미디어 법을 연계해서 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학원생, 저번에도 대학원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진짜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분들은 좀 캐릭터가 있는데 과연 종호 씨는 어떤 캐릭터인지 본격적으로 강현구의 주변 사람 박종호 편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인데요, 인물탐구 9999 시간입니다. 제가 종호 씨에게 9가지 질문 던질 건데요, 그럼 단답으로 최대한 빠르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인물탐구 하면 종호 씨는 9999. 저는 이미 학습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필요 없군요. 그럼 바로 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9가지 질문으로 현구 친구를 심층 탐구합니다. 인물탐구 9999.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름과 이름에 담긴 뜻은요? 네, 땅 이름 호에 호경 호자를 써서 종호라는 이름인데요, 말보다는 행동이 준엄하고 힘과 기가 있고 외유 내강인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가족과 친구들이 자주 부르는 별명이 있다면? 성실하다, 따로 별명은 없고, 바쁘다, 인스타로만 만나는 친구, 이런 느낌? 그리고 엄마는 이제 집에 안 오니? 딱 이런 느낌. 좋습니다. 어릴 적 내 꿈은 뭐였어요? 축구 선수죠. 지금 내 꿈은요? 아나운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3가지? 축구, 그리고 먹는 거,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하는 방송하는 거. 좋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거 3가지는요? 이거는 빠르게 말할 수 있어요. 연구, 또 연구, 그리고 연구. 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장점 중에 이 장점이 최고인 것 같아요 하는 장점이 있다면? 그 이경영 씨의 진행시켜, 추진력입니다. 내 단점 중에 하나만 딱 버릴 수 있다면 어떤 단점 버리시겠어요? 정말 많은데 일단은 집중력 좀 키우고 싶고, 좀 여유를 즐기는 걸 좀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를 대표하는 3가지 단어는? 목표, 그리고 노력, 그리고 장거리. 여기까지 인물탐구 9999 박종호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름과 이름에 담긴 뜻은? 땅 이름 호자에 호경 호자 해서 말보다는 행동이 준엄하고 힘과 기가 있고 외유내 강한 마음이다. 이런 뜻인데, 일단 이름 마음에 드세요?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니까 네네. 일단은 항상 마음에 들긴 하는데, 예전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거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항상 원하는 그 선수가 있었거든요. 축구 선수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박지성 씨였어요. 박지성. 성도 같고 그래서 저는 항상 엄마 왜 나는 박지성이 아니야? 이렇게 항상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박지성 선수를 정말 좋아해서 네. 왜 나도 이름도 박지성이었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좋아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름의 뜻이 외유내강한 마음이라는 뜻인데 어때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은 외유내강인 사람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뭐 겉으로는 부드럽다? 저는 겉에도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모르겠다. 네. 이후에 재물을 많이 얻어 유명해지는 사람 이렇게 대본에는 적어 주셨어요. 네. 이거 어떤 뜻일까요? 일단은 뭐 제가 나중에 아나운서 됐을 때 유명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름의 뜻은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 한자 표기는 알고 있었고 또 이름의 뜻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최근에 알게 됐어요. 최근에? 네. 그 이유가 이제 부모님도 이게 장명소에서 지어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뜻일 걸? 이라고만 말씀을 해주셨지 네네. 제가 정확히 안 거는 최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타인의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거든요. 네네. 뭐 제 주변에 방송병 선임 거의 자소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뭐 창학이라는 이름에는 뭐 무슨 뜻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했더니 이제 교수님이래. 부모님께서 이렇게 찾아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네. 다른 사람이 뭐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이름을 풀이한 걸 보고 나는 이름 뜻이 뭐였지? 해서 알아본 거네요. 비교적 최근에. 네. 그래서 여기 원래 이름은 박수빈 이렇게 물음표까지 되어 있는데 네. 요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박수빈을 물음표한 건 이게 박수빈도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특이한 이름이었고 제가 듣기에는 뭐 네네. 박수빈, 빈수 뭐 이런 뜻이어서 어쨌든 빈자가 들어갔거든요. 네네. 빈자가 들어가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특히 어머님께서 이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빈이라는 게 이름에 들어가면 사람이 뭔가 비어 보인다. 이게 사실 뭐 네. 제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빈에 대해서 조금 부모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장명소에서 여러 가지 이름을 받아 오셨는데 그중에 빈이 들어간 건 뭔가 이름에서부터 좀 비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네. 느낌일까요? 네, 그리고 빈자를 왜 썼냐면 돌림자가 빈이었대요, 그때. 네네네. 네, 저희 아버님이 규자 돌림이었고 제가 이제 뭐 빈자 돌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으려고 했으나 이거는 조금 아니다. 이제 바꾸자라고 했던 게 어머님의 뜻이 컸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구자가 돌림자인데 이게 돌림자를 쓰게 되면 이름의 뭐랄까요? 범주? 다양성이 조금 한정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빈에서 빠져나와서 종호라는 멋진 이름을 갖게 됐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가족 친구들이 자주 부르는 별명은? 이라는 질문에 별명을 명확히 이야기는 해주시지 않았고 뭐 바쁘니? 집에는 안 오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어머님부터. 네. 어머님께서 집에는 안 오니? 라고 많이 이야기하세요? 네, 항상 자주 하시죠.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자취를 이제 시작해서 이제 1년여가 지나가고 있는데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데 이제 저는 한 달에 한 번 가도 조기 축구를 하고 1박 2일 정도만 머물고 서울로 가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이제 뭐 부모님이 이제 집에서 밥도 같이 먹고 싶은데 집에는 안 오니 하면 저는 이제 바쁘다 이런 느낌이죠. 이제 저는 바쁘고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래서 못 갑니다라고 말하면서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다. 근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럼 나랑 밥 먹는 거는 뭐 그런 게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뭐 집에는 안 오니. 네. 그렇군요. 일단 자취를 하게 된 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네요. 네, 1년 정도 됐죠, 딱. 1년 정도. 네. 자취하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가는데 네. 축구하러 가는 거예요? 조기 축구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약속 잡고 딱 그 목적으로 가고 부모님을 뵈러 가야겠다. 뭐 이거는 뭐 한
반년에 한 번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아니 네. 저도 자취를 하니까 어머니께서 전화하면 항상 그 얘기 하셔서 또 오늘 또 어머니께 전화 한 통 드려야겠네요. 좋습니다. 일단 어머님께서는 종호 씨를 집에는 안 오니? 맞습니다. 이렇게 붙는다. 좋습니다. 그럼 친구들은 바쁘다. 특히 인스타로만 소식을 접하는 친구가 종호 씨를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바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바쁘세요? 솔직히 말하면 제 여자친구는 얘만큼 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제가 공부 빼고는 하는 게 없고 약속을 제가 잘 안 잡기 때문에 얘는 맨날 나한테 만나자고 하는데 그래서 여유로운 사람 같은데 이제 친구들은 또 바쁘다고 알고 있는 거죠. 그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면은 그렇게 바빠 보이지 않는데 네. 근데 이제 주변 친구들은 종호 씨를 보면 종호 진짜 바쁘다 열심히 산다 이러니까 네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물음표 이런 느낌인 거네요. 맞습니다. 딱 이런 느낌. 근데 그건 사실 여자친구랑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네네. 이제 제가 이 바쁘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친구들한테 제가 만나자고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DM으로든 카톡으로든 만나자라고 하면 가끔씩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너 바쁜데 나 만날 수 있어? 뭐 이렇게 말하니까 네. 저도 이렇게 선 긋는 느낌이라는 식도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도 나 바쁘기도 하니까 뭐 그렇게 엄청난 소비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게 사실 친구들이랑 밥 먹는 게 대학생 시절에는 진짜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친구한테 밥 먹자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네. 밥 먹자라는 말을 하고 싶어도 이 친구 진짜 바쁘지 않을까 혹시 내가 부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종호 씨 제가 보는 종호 씨는 좀 바쁜 느낌도 있어요. 뭐 별로 하는 게 없는데. 그러게요. 뭐 공부 대학원생이다 보니까 공부하고 조교일 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어릴 적 내 꿈은 정말 칼같이 축구 선수다. 축구 선수를 몇 살 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나요? 자, 제가 축구 선수를 꿈꿨던 건 정확히 기억하는 건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비 오는 날이 있어요. 오늘 딱 장마철이어서 비가 오는데 네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2학년 때 어떤 친구가 축구공을 딱 가져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축구공이래요. 그래가지고 처음 봤군요. 네, 이제 부모님이 사주셨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축구를 하러 나가자고 쉬는 시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나갔죠. 그랬는데 제가 한 2골인가 넣었어요. 보통 이제 초등학교 애들끼리 하면 네네. 한 골대로 해요. 2골대로 못 하거든요. 그쵸, 양쪽에서. 그쵸. 네. 그러니까 인원이 적으니까 한 골대로 하게 되는데 거기서 골키퍼 애가 잘 못했는지 제가 한 2-3골을 넣어가지고 그때부터 재밌다 하면서 그때 이후로 축구를 맨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축구를 맨날 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부모님이 얘가 축구를 재밌어 하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제가 체격이 왜소했거든요. 정말 작고 키도 작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얘를 어디 유소년 축구라도 보내보자라고 하셔서 지금의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숭이 공설운동장이라는 그냥 공터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축구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면서 축구 선수를 해야겠다라는 꿈이 조금 많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막 그 군대 자대 전입을 했을 때 그 선임들이 공차로 가자 해서 따라간 적이 있는데 그때 박종호 병장이 그 당시 종호 병장님께서 볼을 몇 번 차는 걸 보여주셨는데 진짜 잘 차요. 네,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았죠. 선출이라고. 선출 그러니까 선수였죠. 네. 어떤 선수였어요? 뭐 축구 선수면서 이제 제가 좀 뭐 축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조금 타이틀을 조금 해보자면 제가 뭐 별다른 건 아니지만 그냥 한때 그 유소년 축구 그러니까 2002년 이후로 이제 유소년 이제 선수들을 육성해야 한다 그런 말들이 있어서 MBC에서 꿈나무 축구 대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 하면서 2006년부터인가요? 해서 2012년 뭐 2013년까지 갔던 걸로 아는데 그때 제가 MBC 꿈나무 축구 국제 대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갔어요. 혹시 결과가 좋았나요? 이게 한 6개 나라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면 일본, 중국, 동티모르. 그리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 팀이 2팀이었고 그럼 5팀인데 나머지 한 팀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서 네. 저희가 3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꽤 좋은 성적을 거뒀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호 씨는 그 나이 때 국가대표로서 간 거네요? 아, 그렇죠. 그때 제가 방송을 첫 번째로 데뷔했습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라는 방송에서 중계를 네. 해주니까 그때 참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종호 씨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꼭 여쭤보고 싶어요. 네.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첫 방송 데뷔를 했는데 네. 이후에 네. 선수가 아니라 캐스터로서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방송됐잖아요. 이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첫 방송을 하게 될 거라고는 진짜 생각을 못했고 네. 제가 그냥 볼링 캐스터를 일단 뭐 시청자분들은 모르시니까 맨 처음에 제가 볼링 캐스터를 하다가 보통 이제 파이널에 아나운서가 이제 우승자를 인터뷰해 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때 원래는 여자 아나운서가 했는데 그 여자 아나운서가 그날 일정이 안 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연락을 받아서 스케줄을 조정하고 MBC 스포츠 플러스 방송을 가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이때 좀 고난이 있었던 게 제가 조교를 대학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녁 10시까지 제가 일정이 있었어요. 조교를 해야 돼서. 네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빼야 하는 입장이었고 이제 행정실에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간절하게 제 일생 일대의 기회입니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 조교 때문에 빠질 수는 조교를 빠질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제가 조금 더 미래를 위해서 MBC 플러스 좀 방송 한번 나오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갔다 오라고 하셔서 네네. 제가 다녀왔던 기억이 있고 사실 그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경상도였던 것 같은데 아니죠. 제가 기억을 못해요. 첫 방송인데. 진짜 충격인데. 네네. 네, 전라도였던 것 같습니다. 거리가 좀 있었네요. 네. 그래서 그 방송을 하면서 좀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건 방송을 하고서 물론 인터뷰를 하는 거라 1분 30초 정도긴 했는데 내가 꿈을 이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첫 시작을 할 수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굉장히 좋았던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축구 선수로서 방송에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고 또 종호 씨가 자라서 아나운서로서 MBC 스포츠 플러스 방송을 진행했을 때 감회가 정말 이 이야기가 참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다시 축구 선수 이야기로 돌아와서 축구 선수를 계속 꿈꾸다가 더 이상 축구 선수를 꿈꾸지 않게 된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딱 중학교 1학년 때 그 진로를 향하는 길에 딱 멈췄던 것 같습니다. 그 길목에서 멈추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게 조금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꿈꾸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유소년 축구를 갔어요. 근데 유소년 축구에서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그러니까 진짜 엘리트 축구를 하는 데서 연락이 왔던 거죠. 그때 제가 저는 전학은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학을 갔어야 제가 축구 선수로 뛸 수 있는 거였는데 전학 가기에는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친구들이랑 하던 그 축구가 재밌었던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축구를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축구를 그만뒀었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에 그리고 5학년 때 다시 시작을 하게 되고 이제 6학년 때 다시 이제 중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니까 내가 공부를 할 건지 아니면 엘리트 축구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조금 행복하게 축구를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도 감독님께 많은 꾸중도 듣고 많이 혼나기도 하고 요즘 들으면 그 손흥정 씨 그런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축구는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나누고 그런 축구를 하고 그 뒤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건데 축구 딱 대회 나가서 하는 그 축구는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축구다?
딱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즐거웠던 기억이 남고 싶은데 감독님께 듣는 그 꾸중은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아, 진짜 이제 학교로 진학을 해야 하는데 축구를 정말 한번 해볼 건지 아니면 공부로 다른 진로를 찾으러 떠날 건지 그 선택의 길목에서 종호 씨가 축구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결과로 지금 이 모습까지 오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실 축구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에서 항상 이제 보통 한 학년에 11명? 거기서 항상 반타작 정도 제 실력을 알고 있었죠. 혹시 포지션이? 저는 공격수였고요. 네, 왼쪽 윙. 네. 조기 축구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맡고 계세요? 요즘은 9번 이제 가운데에 서고 있습니다. 정통 공격수. 그렇죠. 근데 그게 공격수라고 조기 축구에서는 수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격수는 보통 체력이 없는 친구를 많이 해놓습니다. 제가 체력이 없기 때문에 보통 위쪽을 버려놓지 아래쪽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9번을 맡게 됐다. 아, 체력이 좋지 않으세요? 네, 요즘은 제가 군대 때는 진짜 체력도 좋아서 11분 30초에 끊은 적이 있어요. 3km 기준. 3km 달리기. 네. 근데 요즘은 3km도 못 재겠어요. 진짜 저는 어지럼증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래요. 뛰다 보면 현기증이 나요. 네, 맞아요. 3km 달리기 지금 하라고 하면 좀 힘들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축구 선수를 꿈꿨다. 그리고 지금 내 꿈은 아나운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 그렇죠. 제가 마음이 아나운서로 쏠려 있긴 하지만 또 다른 한 구석에는 저널리스트. 그러니까 기자를 생각하고 있죠. 그럼 여쭤볼게요. 아나운서하고 기자의 차이? 기자와 아나운서의 차이? 네, 종호 씨가 생각하는 그 두 직업 간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깊이. 네, 깊이라는 건 뭐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현장을 알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나운서는 그 현장을 알지 못하고 기자는 그 현장을 가서 물어보고 대화하고 그걸 글로 옮겨내는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나운서도 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죠. 어떤 아나운서분 또 방송 또 지망생인지 뭐 방송하시고 봤는데 아나운서 분들은 내 목소리로 방송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내 목소리로 이 사람들한테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럼 종호 씨가 생각하는 본인은 아나운서와 기자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마음이 가요? 지금은 원래는 아나운서였는데 기자 쪽에 마음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자 쪽에 마음이 가야 한다 이렇게 당위 문장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아나운서 저도 꿈을 꾸기는 했습니다만 아나운서의 길이 생각보다 어렵다. 순탄치 않죠. 네, 최근에 채용 문제도 있고 최근에 제가 가장 먼저 봤던 기사는 제주도는 아나운서를 AI가 요즘 대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청 뉴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아나운서는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 기자는 최근에 뭐 AI, 뭐 챗 GPT 등등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그 사람들이 그 챗 GPT가 기사를 그렇게 쓰려면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껴지는 걸 정보를 이 AI에 입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감정을 소통하는 거에 있어서는 기자의 역할은 미래에도 중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종호 씨는 AI의 등장으로 아나운서는 일부가 대체될 수 있는데 기자는 아나운서에 비해서 대체되는 정도는 좀 적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전망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아나운서의 마음이 쏠리지만 그래도 기자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 교수님들이 계속 영향을 주고 계십니다. 왜요? 교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양쪽 두 분께서 그러니까 제 기자 쪽을 조금 지원해 주시는 교수님이랑 제 학문적인 지도를 해주시는 교수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 다 이제 언론인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너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도 기자로서의 좀 취재의 전문성을 갖고 사회에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저도 그게 뭔가 세뇌가 됐다고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거 아니야 나는 아나운서 준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나온 김에 교수님의 이야기 나온 김에 네. 대학원에 진학을 하셨잖아요. 네.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공부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들보다. 그래서 제가 가장 관심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저널리즘, 미디어 쪽을 공부해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저는 맨 처음에 저널리즘이라는 게 언론, 방송을 다룬다고 해서 아나운서를 다룰 줄 알고 저는 배우러 갔거든요. 네. 근데 학문적으로는 아나운서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기자, 이 정도 이야기, 뭐 아니면 PD, 시사교양 PD 이 정도가 이제 학술계에서 논문이 되고 이제 논의가 되는 건데 아나운서가 없다 보니까 기자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기자를 공부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기사 쪽을 볼 수도 있고 그 기사를 생산하는 기자 를 볼 수 있고 네네.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관심이 가는 분야가 생기면서 계속해서 그쪽을 공부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기자 쪽으로 조금 더 쏠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저는 그 문장이 굉장히 좀 인상 깊은데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저 역시 요새 좀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대학원 진학 추천합니까? 이거는 진짜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일단 내가 취업을 못해서 대학원에 간다라는 거는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취업을 못해서 대학원에 간다는 성립이 안 된다? 네, 그걸로 갈 거라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네. 제 주변에도 대학원에 이제 학부 끝나고 바로 이제 내가 취업을 할 수 없으니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자라고 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 주변에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목적성이 있어야 대학원에 갈 수 있는데 그 목적성이라 하면 내가 이 사회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공부는 하고 싶었는데 제 개인적인 목적이 없어서 네네. 조금 대학원을 공부하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회에 이 문제의식과 비판적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에서 모자르다 보니까 어떤 거를 연구해야 될지를 조금 뾰족하게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네. 단순히 취업 시장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은 반대, 네. 추천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 명확한 목적의식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종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진학을 했다가 이거를 알고 그러니까 목적의식,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 걸 알고 네. 이후에 그 목적의식을 좀 찾으러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그렇죠. 그런 상태다. 네. 미디어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네. 미디어학의 특징? 내지는 본인이 생각하는 종호 씨가 생각하는 미디어학의 매력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학문과의 융합이 가능하다. 다른 학문과의 융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미디어학은 이 단일 체계로 등장하지 않고 예를 들면 사회심리학이라든가 행동경제학 그러니까 또 에스노그래피라고 이제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자고 같이 숙박을 하면서 하는 그런 연구들이 보통 인류학 뭐 이런 경우에서 연계돼서 미디어학이 연구되기 때문에 네네. 다른 학문과 융합에 있어서 조금 장점을 갖는데 그 반면에 이 단점으로 작용하면 미디어학은 그래서 결국에 뭐야? 미디어만 이용하면 결국에 미디어학이야? 라는 조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측면이 미디어학의 장점이자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과 짝짝꿍이 잘 맞지만 모든 학문과 다 친하게 지내서 그래서 너는 뭐야? 그렇죠. 정체성의 부재죠. 이런 네. 부분이. 네, 여러분은 지금 미디어학을 공부하고 있는 박종호 씨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종호 씨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볼게요. 헤아릴 수 없이 넓은 공간과 셀 수 없이 긴 시간 속에서 지구라는 작은 행성과 찰나의 순간을 그대와 함께 보낼 수 있음은 나에게 큰 기쁨이었다. 칼 세이건. 그 기쁨을 기록합니다. 강연구의 주변 사람.
강연구의 주변 사람 여러분은 지금 제 방송병 선임 박종호 씨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호 씨의 취향에 대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거 3가지로 축구, 먹는 거, 그리고 방송 이렇게 3가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일단 축구. 어린 시절 그 행복했던 기억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천 유나이티드를 보통 다 좋아하고 네. 또 그 같은 색상 계열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진짜 좋아합니다. 맨체스터 시티를 엄청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 근데 인천 유나이티드하고 맨시티하고 같은 계열이요? 그거를 조금 또 동등하게 보면 좀 그런데 네네. 인천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봐요?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얻은 그 답답함을 맨시티에서 푼다. 네. 그러니까 인천 유나이티드는 뭔가 짠물 수비로 유명을 한데 네네. 공격을 잘 못해서 좀 뭐 시민 구단이기도 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이제 맨시티로 이제 그 밤에 이제 공격으로 한 5대0, 6대0, 7대0까지 가는 모습을 제가 항상 봅니다. 그러니까 인천 유나이티드 그 짠물 수비 보면서 좀 공격이 좀 답답한 그 답답함을 EPL 네. 맨시티의 경기를 보면서 좀 푼다, 해소를 채증을 한다. 풀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종호 씨는 인천 유나이티드 로컬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인천 유나이티드를 제가 대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21살 아니죠. 제가 군대 갔다 와서부터 진짜 좋아했네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부터? 네.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왔다고 해서 좀 정신을 차려 보려고 여러 대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 핸드볼협회, 축구협회 서포터즈 같은 거 제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했었고, 네네. 이제 축구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인천 유나이티드 대학생 마케터를 했죠. 그때부터 진짜 좋아했어요. 내가 진짜 그 인천 유나이티드의 일원이 돼서 네. 함께 응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팬들도 만나고 제가 어떤 상품을 이 사람들한테 팔 건지 고민을 하고 티셔츠를 팔다 보니까 이벤트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의 경기를 항상 챙겨보게 되고, 제가 물론 이 마케터 일도 하지만 홈 경기도 가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열기가 다른 구장도 제가 가봤지만 인천은 남다릅니다. 인천은 남다르다? 그렇습니다. 어떤 게 남다른가요? 일단 뭐 수원 삼성, 서울 FC, 뭐 인기 구단이요? 네, FC 서울이죠. 뭐 인기 구단의 열기는 뭐 많은 수가 있는 만큼 굉장히 뭐 화제가 있고 뭐 모든 사람들이 응원을 잘하지만, 네네. 인천 유나이티드는 일당백이다. 일당백. 진짜 인천 300만 시민이지만 굉장히 축구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적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아무한테도 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도 숭이 아레나 가서 직관한 적이 있는데 네. 진짜 팬들이, 서포터즈가 네. 일당백입니다. 목청도 크고 절대 원정 팀 응원에 절대 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 스포츠 영상이나 다큐를 보면 선수들이 그 정말 경기 결과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해요. 그런데 선수들뿐만 아니라 그 선수들을 지원하는 프런트, 뭐 서포터즈, 뭐 경기 구단 일원들 다 한 마음이잖아요. 네. 종호 씨도 정말 같은 마음으로 마케터로 활동했었나요? 그렇죠. 제가 웬만하면 영화를 봐도 울지도 않고, 그런데 울먹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대1로 비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교체 들어온 선수가 이제 역전골을 93분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관객들을 향해서, 홈팬들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세러머니를 하거든요. 네네. 그때 사람들의 열기를 보면서 제가 감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뜨거웠고, 그 선수가 이번에 이적을 해서 대전으로 가게 됐는데, 네. 청성훈 선수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선수였는데, 그 당시에 그 열기는 아무도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마케터들 중에서는. 진짜 정말 팽팽하게 끌고 계속 끌려있던, 팽팽하게 1대1로 비기고 있던 경기가 후반 경기 종료 거의 직전에 터진 역전골로 넘어갔을 때, 맞습니다.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네. 정말 축구 좋아하시네요. 축구 보는 것도 좋아하시고 또 조기축구 네. 또 하시니까. 조기축구는 얼마나 자주 하세요?
지금 제가 못 가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예정은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를 않는데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은 얼굴을 비치려고 합니다. 이게 그 동네 모임인가요? 그렇죠. 제가 중학교 때 친구, 초등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데 좀 웃긴 것 같아요. 어떤 제가 점이? 네네. 고등학교를 먼 곳으로 진학을 하면서 연수동으로 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네. 초등학교 때 친구가 랑 제가 조기 축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저랑 초등학교 동창도 있는데 저랑 중학교 동창이 아닌 애가 그 제 초등학교 동창이랑 네. 같은 반이 돼서 조기 축구를 만들겠다 결성을 해서 뭐 이렇게 결국엔 이어져서 뭐 만들어졌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건. 근데 이거 진짜 흔하게 있는 일이잖아요. 사실 고등학교 때 정말 모르고 처음 만난 친구가 너 걔 알아? 하면 나 걔랑 중학교 동창인데? 그런 거죠. 나는 초등학교 동창인데 이 동네에 살다 보면은 꼭 있는 일이잖아요. 네. 이렇게 완전 인천 로컬 보이시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축구 하나 얘기해봤고 네. 두 번째 먹는 거 그리고 괄호 열고 술이랑 떡볶이를 같이 먹는 걸 좋아한다. 그렇죠. 저는 엽기 떡볶이를 가장 많이 먹고요. 엽떡이요. 네, 제가 덜 매운 맛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떡볶이 자체를 좋아하세요? 떡볶이 자체를 좋아하고 그 중에 엽기 떡볶이 중에 덜 매운 맛을 자주 선호한다. 네, 제가 대학원 와서 가장 많이 는 게 있다면 커피랑 떡볶이. 제 스트레스 쌓일 때 떡볶이를 자주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학원 진학하고 나서 떡볶이를 좋아하셨나요?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좋아했습니다.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추억 중에 야자 타임 때 친구들이랑 저녁 석식이라고 하죠. 석식. 안 먹었습니다. 거르고. 항상 거르고 제가 이제 한정거장 가면 송도거든요. 송도에 이제 두끼가 있는데 홈플러스에 그 두끼에서 애들이랑 항상 돈을 모아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 터지게. 네, 그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추억도 많고요. 떡볶이에 대한 거. 예를 들면 뭐 두끼 가서 그 뭐 소스를 만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는 뭐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이것도 섞어보고 콜라도 섞었습니다. 저희는. 콜라도 섞어가지고 그래서 친구가 그걸 장난을 친 거예요. 보통 콜라가 당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넣으면 좀 달달해지지 않을까? 더? 뭐 이런 느낌? 뭐 이렇게 조금 요리도 하고 옛날에 저희 좀 기억에 날 수 있는데 수련회 가면 파워에이드랑 뭐 2% 섞고 뭐 별의별 거 다 섞는 느낌 있잖아요. 있어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노니까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고등학생 때 석식 안 먹고 한정거장 가서 두끼 가가지고 이것저것 먹고 꽤 자주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반장이었는데 원래 가면 안 되거든요. 석식을 먹어야 되는데 야자를 해야 되니까. 그죠. 공부해야 되니까. 야자도 늦었던 기억이 있고 좀 자주 늦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뭐 다른 기억도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먹는 거 이렇게 떡볶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 술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술 좋아하세요? 술은 저는 그냥 친구들이랑 마실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술은. 이게 보통 이런 말이 술 잘 먹는 사람들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요? 뭐 친구들이랑 같이 먹을 때 이게 술이 딱 좋지 않나요? 네, 이게 술 잘 못 먹으면 저 술 잘 못 먹어요 이러는데 술을 잘 먹는 사람들은 저는 술자리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먹는 거 좋아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보통 그렇군요.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서 그렇게 좀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술이랑 떡볶이랑 같이 먹는 것도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게 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떡볶이랑 소주 이런 느낌이어야 될 것 같아요. 조합으로 보면 제가 원래는 떡볶이하고 맥주를 상당히 잘 먹거든요. 떡맥. 근데 배불러요. 배부르죠. 정말 더부룩해서 떡볶이와 소주는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시도해본 적은 많진 않고. 없습니다. 나중에 방송병 모임 때 한번 추진해봐도 괜찮겠네요. 근데 이게 남성분들이 보통 떡볶이를 잘 안 좋아해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떡볶이를 시키자고 잘 못합니다.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사실 저도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여자친구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떡볶이가 남자들의 소울푸드 제육, 여자들의 소울푸드 떡볶이 이런 느낌이에요.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떡볶이 자주 먹을 것 같아요. 잘 안 먹습니다. 그건 또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남성향입니다. 제육을 좋아합니다. 제육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육이랑
그 또 다른 소울푸드죠. 돈가스. 그런 걸 진짜 좋아해서 떡볶이는 여자친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먹을까? 이렇게 그냥 가끔 권유? 그러니까 제 눈치를 보면서 권유를 하는 거지 먹자 이러진 않습니다. 너가 좋아하니까 한번 먹을까 요 정도. 네. 굉장히 독특한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어서 방송을 좋아한다. 이거는 사실 방송하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저도 지금 이걸 보면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 네네. 방송을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방송을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제가 뭐 말주변이 많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거를 조금 좋아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방송으로 담아내는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의무감에 방송을 했던 것 같거든요. 저 방송병 때도 뭔가 의무감에 했어요. 예를 들면 규칙적으로 있는 거고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된다. 이게 한 1년 반 정도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방송은 아니었거든요. 보통 그러면 뭐 대본을 읽는 느낌이니까 뭐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면서 이게 내가 원하는 방송이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구나라는 생각에서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 네, 너무 추억이었죠. 그래서 친구들과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가 너무 좋았다. 그 시절이 정말 즐거웠다. 네, 팟캐스트 할 때가. 한번 여쭤볼게요. 종호 씨가 하고 싶은 방송이 있다면 어떤 방송일까요? 자,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다뤄본 적은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뭔가 스포츠 방송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스포츠. 네. 뭐 스포츠를 하게 된다면 축구가 되겠죠? 그렇죠. 제가 축구도 해보고 싶고 뭐 달순에 라이브 가가지고 제가 뭐 입 털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호 씨가 좋아하는 거 3가지로 축구, 먹는 거, 방송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싫어하는 거 3가지로 한 가지로 연구 정말 빠르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네. 연구자인데 연구가 싫으세요? 그렇죠. 뭐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대학원에 보면은 정말 뛰어난 사람도 많고 문제의식이 대단해서 이 한 논문을 끝까지 1년 동안 물고 뜯어서 게재를 하는 경우를 봤어요. 정말 집착, 집요 모든 단어를 다 여기다 쏟아부어도 그분들은 대단한데 저는 그것까지 미치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제가 하려는 연구는 뭐 보통 제가 아직 석사 나부랭이지만 석사 나부랭이라니 뭐 연구를 해봤지만 어려운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 논문이라는 게 한두 달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요. 이 게재까지 한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리고 보통 해외 이제 학술지 가면 3년 정도 걸리는 논문도 있거든요. 그런 논문을 딱 게재를 하려면 뭔가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아직까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제가 항상 해오던 것들은 단기적인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팟캐스트에서 이번 방송 잘해보자, 아니면 이 방송을 잘해보자, 뭐 어디 인터뷰 나가서 잘해보자, 이런 것들이었다면 연구는 장기적이고 조금 긴 흐름 속에서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그 과정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그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제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 장기적인 과정을 가는 데까지. 네네. 그래서 좀 힘듭니다. 뭐 과업에는 짧은 호흡의 과업이 있을 수 있고 긴 호흡의 과업 그 과정 뭐 활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구 같은 경우에는 긴 호흡의 과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스트레스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대학원에 연구를 정말 즐거워서 진짜 탐구가 너무 즐겁다.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약간 이런 사람도 봤다 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아닌데 이게 뭔가 말로는 설명하기 힘들지만 뭔가 하나를 보면 예를 들면 기자에 꽂혔다 하면은 이거를 다양한 연구 방법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좀 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보는 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언론에서 뉴스 기사 댓글 분석을 본인이 내용 분석을 해서 자기가 수기로 해본다던가 그거를 한 10년 동안 모아서 빅데이터로 이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다는지를 조금 좀 만들어 본다던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로 그렇게 많은 궁금증을 생각해내는 게 저는 대단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탐구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렇게도 한번 분석해보고
한번 저렇게도 해보고 방대한 데이터 량도 한번 처리해보고 네. 이런 부분이 연구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마 종호 씨는 대학원에서 그런 사람 직접 보니까 더더욱 야 진짜 대단하다 네. 감탄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보통 교수님들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수가 돼서 연구를 끝까지 해봤자 본인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다. 자기가 원하는 연구 딱 그 한 가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애들을 가르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한 가지를 끊임없이 파고드는 거죠. 정말 힘든 작업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중에 또 이제 종호 씨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머지않아 제가 여기 작성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 박사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박사, 척척 네. 박사. 네, 박사까지 된다면 제 인생에서 한 분야를 집요하게 파려고 합니다. 사실 석사까지 따면 석사에서 멈추긴 아깝다. 박사 가자 이런 마음 먹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내가 가진 내 최고의 장점으로 추진력 꼽아 주셨어요. 네. 추진력 어마어마합니까? 이거는 상당합니다. 저는 네.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장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냥 제가 술자리나 항상 제가 대학원 가기 전까지 대학교 때는 술자리를 항상 제가 추진했던 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많이 모였고 그래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느 친구가 아니죠. 그 방송병을 같이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가 하면 그래도 애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해줘서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게 장점이 된 것 같습니다. 술 모임은 종호 씨가 진행시켜. 그렇죠. 이렇게 착착착 진행시켜. 네. 근데 확실히 종호 씨가 먹자고 하면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제가 흐지부지 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너무 애들이 참여를 안 하면 답답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고 말하지. 저는 그래서 간제비들을 싫어합니다. 약간 너만 오면 고 너가 오면 나도 갈게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늦게 오는 애들 싫어합니다. 약속 7시에 약속을 하면 7시에 딱 도착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지각 안 하고 의사 바로바로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내 단점 중에 하나를 버릴 수 있다면 했는데 하나가 아니네요. 그렇죠. 좀 집중력도 키우고 싶고 네네. 조금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지금 여유가 좀 필요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여유가 없는 게 좀 단점이다? 네. 제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좋을까? 그걸 항상 고민하지만 저는 뚜렷하게 이게 내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만드는 게 과연 좋은가? 했을 때도 그것 또한 스트레스다 나한테. 그러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좋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분출하기 위해서 취미 같은 걸 가져볼까 하는데 근데 이거 취미를 내가 좋아해서 해야지. 뭔가 그렇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미를 만드는 게 스트레스다. 네네. 한번 여쭤볼게요. 취미가 뭐예요? 제가 요즘 취미는 딱히 없고요. 또 축구네요. 축구 보는 거. 보는 거. 축구 차는 거. 다 좋아합니다. 취미 있네요. 그렇지만 이건 주말에 할 수 있는 취미거든요. 평일에도 뭔가 할 수 있는 거. 평일에도 할 수 있는 취미. 네. 그래서 최근에는 드라마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제가 지난 방학 때는 볼 게 꽤 많아서 웨이브랑 디즈니스 플러스랑 티빙이랑 넷플릭스 다 구독해서 봤던 적이 있습니다. OTT 다 구독했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을 안 나오고 계속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알차게 보셨네요. 그럼 지금까지 보신 드라마 중에 이거 진짜 인상 깊게 봤다 하는 작품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도 못 보겠어요. 저한테는 진짜. 다 좋았어요. 그냥 보고 있으면 너무 즐거워요? 네, 그 순간만 좋으면 됐지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종호 씨가 좋다면 그게 제일 최고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를 대표하는 3가지 단어로 목표, 노력, 장거리 이렇게 3가지 꼽아 주셨습니다. 네. 일단 목표. 왜 목표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로 꼽아 주셨어요? 이게 대표하는 단어라고 해서 이렇게 뽑았는데 네네. 한 문장입니다. 목표를 노력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자.
장거리로 가져가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어봤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 단거리로밖에 이런 성과를 못 내봤고 하지만 인생은 아직까지 많이 남았고 그 장거리를 향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할 건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까지 제가 이 목표가 무슨 목표인지도 모르고 제가 원하는 걸 어디까지 가져갈지를 고민하는 상태인데 네네. 일단은 제가 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서 그 멀리 가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를 대표하고 싶은 단어를 뽑았습니다. 목표를 노력해서 장거리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인물탐구 9999 여기까지 맞춰보도록 하고 첫 번째 코너에 이어서 오늘 주변 사람을 마무리하는 두 번째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구 친구를 대표하는 단어들 해서 구구단 시간인데요.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뭐 꿈이든 뭐든 좋아요. 나를 대표했으면 하는 키워드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3개를 한 번에 다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좋아요. 첫 번째는 저널리스트. 저널리스트.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적인 겸손함. 세 번째는 각입니다. 잠시만요. 네. 요 각이 뭘까요? 뒤에서부터 갈게요. 각이요. 이것도 조금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럼 연결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첫 번째는 원하고 싶은 목표가 가장 먼저 제 앞에 있는 게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꼽아봤고요. 이 두 번째 거는 항상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본인이 이제 대학 원생일 때 교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항상 배우는 사람은 지적인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항상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내 인생의 키워드로 삼자라고 했던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배웠다고 모든 걸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주변 대학원생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척을 막 그렇게까지 많이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리고 저희 대학원 강의 때 피드백을 보통 주고받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강의를 듣는 시간보다. 네네. 그때 보면 이제 피드백을 줄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딱 하나예요.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이런 게 조금 낫지 않을까요? 이런 어투, 이런 겸손함 그게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연구자들의 미덕이네요.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는 뭐랄까 미덕? 그렇죠. 겸양. 그리고 각 분야마다 또 다르거든요. 미디어만 해도 분야가 사실 저희 교수님이 미디어학에 20분이 계세요. 20명이 계시는데 겹치는 분들이 없어요. 전공이. 네. 다 이제 세분화돼서 네. 더 심층적으로 가면 전공이 다 다른. 네. 정말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아는 부분을 결국엔 설명해 줘도 그 분야에서는 안 맞는 이론이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공부라는 거는 하면 할수록 내가 잘 많이 알지 못하는구나를 인정하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야인 저널 관련해서 저널리스트 그리고 연구자로서 지적인 겸손함. 네. 그리고 이 각이 뭘까요? 자, 이 각은요. 제가 항상 피드백을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각을 세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각을 세우는 약간 그 날카로움을 의미하는 각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널리스트 교육을 제가 항상 요즘 받고 있거든요. 네, 이제 교내 언론인 양성반에서 항상 들었던 말은 각을 세우라는 말인데 보통 기자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가 하고 싶은 야마가 뭐야?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라는 거를 항상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다른 것과 차별화가 없어. 그러니까 각이 없어. 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항상 글을 쓸 때나 자기소개서나 봤을 때 확 꽂히게 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때 조금 더 유연함도 중요하지만 이제 자기의 입장, 생각 그런 게 조금 드러나야 되는데 저는 조금 이런 각이 부족하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내가 이 각을 세우면서 할 수 있는 저널리스트가 됐으면 좋겠다. 날카로운 질문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향상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좀 뭔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각이 시각의 각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좀 날카롭게 다듬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네. 딱 각을 잡고 연구를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그렇죠. 이런 느낌의 각.
네. 아,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널리스트, 지적인 겸손함, 그리고 각으로 기억되고 싶은 종호 씨와 얘기 나눠봤는데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네.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나 오늘 주변 사람 나와서 이야기한 뭐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소감이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난해 MBC 플러스, 스포츠 플러스가 마지막 방송이었고 그때 이후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교수님께서도 너가 지금 방송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않으니 지금은 너가 준비하고 그 미래를 설계하는 데 써라 해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잡지 않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안 하고 계속해서 공부만 했었는데 이 방송이 재밌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 형구 씨와 뭐 제가 어느 방송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주제로든 너무 신나게 이야기를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야구 얘기도 할 수 있죠. 오늘 야구 얘기가 안 나와서 그런데 네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야구 얘기해도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야구 얘기만 해도 2시간 넘게 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 나중에 방송사 가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최강 야구 봐도 이제 프로 가서 원성준 선수, 고영우 선수, 뭐 정현수 선수 등이 프로에서 만나면서 대결을 하는데 그런 자리가 우리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선수들이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서사를 쌓아서 프로 무대에서 펼치는 것처럼 네. 우리도 지금 이 방송이 거대한 서사의 시막, 그러니까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서막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대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는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널리스트, 지적인 겸손함, 그리고 각으로 기억되고 싶은 박종호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종호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종호 씨였습니다. 강연구의 주변 사람은 팟빵과 유튜브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연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팟빵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 혹은 제 인스타그램 KANG 숫자 9 HYUN 숫자 9 강구현구로 DM으로 의사 남겨주시면 추후에 질문지와 함께 섭외 문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20명의 제 주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강연구 주변 사람은 잠시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 새로운 질문과 새로운 주변 사람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연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